안녕하세요 여러분, 현덕이 프레임의 현덕입니다. 지금 저는 창문 열어놓긴 했는데 운동하다가 와가지고 창문을 좀 열어놓긴 했어요. 근데 뭐 요즘은 좀 쌀쌀해가지고 좀 잘 때는 창문을 닫고 자세요. 그래야 감기에 좀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는 병원에 또 감기 걸려서 오면 좀 힘들거든요. 왜냐면 환자들이 많아지면 이제 곧 겨울의 계절이 오면서 감기 걸리시면서 이제 병원에 많이 오면 일단 해열제, 진통제, 항생제, 유산균 이렇게 다 드려야 되거든요. 유산균을 왜 먹냐면 또 항생제 먹으면 또 우리 몸에 좋은 균까지 죽이니까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유산균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듭니다. 그거 만들기가 특히 아이들 오면 가루약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마 죽어날 것 같은데 아무튼간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물론 코로나라서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그런 호흡기 질환들이 많이 줄긴 했지만 또 코로나가 또 3,000명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코로나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많이 늘어나니까 병원에 병실에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일은 또 환자분들이 많아져서 일이 또 엄청 많아질 것 같긴 한데, 환자분들이 줄으니까 제가 할 일이 줄어든 거죠. 조금은. 그래도 뭐 생각보다는 일이 많지만 그래도 좀 줄었다는 거죠. 어쩌면 코로나가 누군가에겐 짐을 더 높게 쌓여지게 하는 걸 수는 있는데 누군가는 짐을 덜어주는 거죠. 그런 양면성이 코로나가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요즘에 어떤 선택을 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은, 그전보다는 조금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게, 뭔가 예전에는 어떤 목표를 설정했단 말이죠. 그 목표에 대한 결과값이 있고 그 결과값이 저를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이익이 될 때가 있고 이익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정한다는 것이 무조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목표를 굳이 정하지 않고 사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합리화로 어떤 걸 안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죠, 어쩌면. 그것도 자기 합리화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좀 더 무기력해지는 것 같긴 해요. 물론 뭐 제가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 무기력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떤 논리적으로 내가 파악을 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지금은 조금 뭔가 어, 조금 시간을 둔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또 선생님께서 또 이런 질문을 주셨죠. 장기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옛날이었으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장기 채권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고요, 두 번째는 이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게 전문가가 가져야 할 자질이기도 하고요. 제가 앞으로 자산관리사를 하고 그런 타이틀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객과 회원님들과 패밀리와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어떤, 아까 장기 채권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한 목표를 위해서 말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단지 느껴지는 건 지금은 물론 제가 시간에 갭이 많고 자산이 뭐 몇십억 자산가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의 메리트를 안 느끼긴 하겠지만 채권이 굳이 사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뭐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를 들자면, 뭐 첫 번째는 일단 장기 채권이 지금 보니까 20년물 같은 경우에 3배짜리는 작년 2018년도 11월 달 이후로 2020년도 초반까지 300%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배가 올랐어요, 장기 채권이. 물론 뭐 3배짜리기도 하고 뭐 20년 물이기도 해서 엄청 변동성이 있죠. 그러고 나서 64%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반등은 했는데, 어떤 자산이든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채권이 이 정도의 상승을 가졌다면 소화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는 지금 환율이 거의 1180원을 가고 있고 1200원대로 넘어가는데, 미국의 채권을 산다는 건 결국 환전을 한다는 건데 환전의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리고 주식이 메리트가 크지 않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자산은, 그러니까 80대 노인이 60대에게는 나이 많은 사람이겠지만 90대한테 나이가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을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보자면 주식을 볼 때 뭔가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심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상대적으로 주식이 버블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때 채권이 상승을 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채권에 대한 메리트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장기 채권은 뭔가 딱 저점일 때, 바닥일 때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규모가 다른 일반 개별 종목에 비해서는 상당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실 좀 들어가기가 저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에 대한 저의 생각은 조금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산다고 하더라도 개별 종목처럼 좀 매집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모니터링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전문가 치곤 조금 두리뭉술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제가 요즘 어떤 의견에 대해서 파악하는 바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구체적으로 딱 이런 목표를 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 20대를 보내고 나서 제가 느낀 건 주변에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성하니까 경쟁자들만 늘어날 뿐이지 뭐 그렇게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장기 채권에 대한 생각은 이렇고요. 하여튼 요즘 장기 채권처럼, 그리고 코로나처럼 어떤가를 분석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시대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에서 중요하지만, 지금은 음, 양면성을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조금 쉬어가는 시간을 전 제 스스로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간 늦은 시간인데 꿈을 꾸지 않아야 뭔가 복잡하지 않게 푹 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음, 저녁, 즐겁다라는 게 좀 어울릴 수 있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